안녕하세요. 위험성 평가가 표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 왜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는지, 법에서조차 강제화 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지 관련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숱한 용역을 하지만 내실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서 새로운 위험성 평가가 생겼습니다. 상시 평가라고요. 그래서 정기 평가는 매년 1회가 아닌 1년마다, 상시 평가를 수시 평가로 대체 인정하는 경우가 새로 생겼는데,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없을 때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평가는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정기 평가는 1년마다 적정성 검토로 대체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그 위험성 평가의 위험 요인이 동일한 경우 적정성 검토로 인정이 가능하고요. 수시 평가는 작업 내용 변경, 사고 후 작업 재개 시 등 여러 경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기 보수 작업 관련 수시 평가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추가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추가 유해 위험 요인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실제 대체 인정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평가, 상시평가가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요. 정기, 수시, 최초, 상시, 좀 의미는 이해는 안 되지만 상시평가가 새로 생겨서 현장에 적용하기가 다소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기는 매월 2회 이상 매주 공정회의를 하고 매일 TBM을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상시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고 고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BM은 일정 양식을 구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BM에서 말하는 일정 양식이라는 것은 TBM 일정 시간, 결제 라인, 위해 위험 요인 도출, 참석자 수기 서명 등 양식을 갖춰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최초 정기 수시의 상시평가가 새로 생겨서 현장에서 상시평가가 얼마만큼 정기평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자꾸 새로운 제도, 새로운 평가 제도가 생기는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 수시평가에 전념하는 것이 현장의 내실화를 위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양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시평가와 정기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기평가는 위험성을 예측을 해서 발생 강도와 빈도에 따라서 위험 등급을 계량화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경우 위험 감소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수시평가는 강도와 빈도를 구분하지 않고 상중하, 고중저로 간략히 주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립하시고 그 위험을 제거 또는 감소시킨 후 작업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위험성 평가 분야의 표준화, 전문화를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용역비, 그 기술 용역비만 들어갈 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현황입니다. 정기 위험성 평가 같은 경우는 전문가와
합동 용역으로 표준화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사항이 없으면 전년도분을 계속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 공정을 발굴해서 매년 신설,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 특성은 형식이 변경됐거나 노후 정도가 심한 경우 정기평가에 추가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작업 절차서는 주기적으로 개정을 통해서 표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작사의 의견은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수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각종 절차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유효성 평가를 통해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것을 개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분야의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이미 이행이 됐고 실행이 잘 돼서 현장에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작업의 위험, 현장 작업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수시평가 같은 경우는 표준화가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위험성 평가는 매번 작업 조건이 변경이 됩니다. 일례로 작업 내용, 작업자, 작업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표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블록 카피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감독들 같은 경우에는 고소, 밀폐, 화기 등 한 10개의 작업이 있다면 그게 일정화된 그 절차서가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내용이 그거를 블록 카피해서 쓰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작업 계획서도 일정 형식만 표준화되어 있지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작업별 특수한 작업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계획서는 위험성 평가보다는 법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를 하는 이유는 매번 작업 시행함에 따라서 작업의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행동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안전점검, 순회점검, 안전진단, 용역,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사고 사례, 법적사항, 내부 기준 등을 기준으로 현장에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에는 작업환경, 조도, 안전난간대, 인터락, 방폭설비, 접지, 계급부 등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유해위험 요인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표준화된 당초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작업자가 작업을 시행했을 때 불안전한 행동은 최소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시평가 내실화가 어려운 이유를 개인적으로 도출을 해봤습니다. 정기평가는 평가팀 구성이 수월하고 전문가와 합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년 1회 설비 특성을 고려 근로자 참여를 확대해서 정기평가는 내실화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시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실화가 어렵습니다. 블록 카피형으로 위험성 평가 내용이 복제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시평가는 작업 시에 시행하는 수시평가는 작업조 전원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도급공사 관련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기 때문에 혼재 작업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페이퍼 워크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망사고, 산재사고 이후에 시행하는 수시평가는 작업조의 사고 전문가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조사 규정에 의해서 사고 후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SOP에 반영이 돼서 표준작업 절차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책임자의 처벌을 우려하기 때문에 실제 SOP에 반영돼서 환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 수시평가가 현장에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발전 현장에서 많은 위험성 평가 분야의 용역, 전문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장이 안전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근로자 또는 종사자가 작업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